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경제 수학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 학부에서 개설되는 과목들 중에서 이제 처음 기본으로 듣는 과목이 사실 이제 이 경제 수학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통계학 과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과목을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지금 이제 맡고 있는데요. 이제 봄학기에 이제 제가 경제 수학을 맡아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경제 수학 과목을 이제 저희가 배우는 어떤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클래스에도 말씀 올려뒀지만은,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경제학, 저희의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이제 사회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분석을 한다고 할 적에 저희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나 혹은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성과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사실 이제 그러한 어떤 사고의 틀 혹은 어떤 자기의 경제에 대한 통찰을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아내게 되고요. 그렇게 담아낸 어떤 그 모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그 수학자처럼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이고 때로는 또 좀 직관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어떤 학문을 이제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적인 테크닉은 사실 이제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 것이 학부에서의 경제학입니다만, 어떠한 그 경제학을 학부에서 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모든 어떤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이제 기초 과목으로서 저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그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 테크닉 이면을 따져보게 되면 사실 그 나름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개념들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연산이나 이러한 그 각종 논리들이 사실 이제 저희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저희가 사용하기에 적당한 도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결성을 사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저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자칫 테크닉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할 적에는 테크닉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쓰임새를 찾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게 되면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테크닉들이 어떠한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것이 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테크닉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의 어떤 수학적 개념을 저희가 빌려온다고 할 때 그 개념의 이면에 들어있는 어떤 그 함의라 그러죠. 임플리케이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저희가 학부 시절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배우는 어떤 그러한 것이 사실 저희가 경제수학 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어떤 목적이고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준비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책 한 권을 잡아놓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익히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몰랐던 것들을 서서히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 내지는 언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 어떤 인식의 지평이 훨씬 넓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대면 강의보다 뭐 효율이 떨어진다 어떻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잘 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저도 이제 세 번째 봄학기를 사실 이제 비대면으로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장점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동에 쓰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아마 좀 다르다라고 저희 조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강의조차가 끝나도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는 부분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북이 사실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텍스트북하고 약간 다른 관점의 어떤 제 보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진도에 맞춰서 하면서 쭉 따라가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들어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제 교과서 크로스할 수도 있고, 적절한 인터넷상에서의 머티리얼들을 서치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비대면 학습의 장점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을 띠고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러한 비대면 학습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비대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도 사실 선호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직접 뵐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다소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감을 느낄 수 없는 강의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방역 상황이 100% 저희가 강의실에서 만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인트로덕션이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좀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1주차 강의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강의에 대해서는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가 캠퍼스 생활을 이제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사실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서 학습을 해 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과의 교우라든지 학창 시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100% 활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냉정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학습적인 부분이나 내 어떤 그 지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재의 생활 패턴이 반드시 나쁘다라고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연차가 좀 제법 된 회사원인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9 to 6로 일을 하던 그런 시절하고, 지금처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유연 근무를 실시하거나 비대면으로 이제 일을 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일어나 있는 이러한 사회 변화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비가역적인 변화, 말하자면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어간 어떤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일단 저 스스로도 대면 근무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 비대면 근무가 차라리 나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좀 디프레스드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학습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면에서 우리가 만날 때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금요일날 7, 8, 9교시의 수업을 듣게 돼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게 아마 작년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한 내에 이제 사실은 수업을 다 듣고 출석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우리 그 교강사들한테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따라서 사실 이제 수업을 합니다.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극단적인 비대면 수업 방침을 갖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내에 편한 대로 들으세요. 낮이든 밤이든 연속해서 듣던 끊어서 듣던 뭐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쪽으로 이제 재량을 주는 쪽이었는데, 학교가 이제 작년 들어서 방침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삶에 대한 디스플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한정 재량을 줘보게 되면 사실 제때제때 하면 좋은데 규칙적으로 사실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 진도율 체크 때문에 이제 그냥 영상을 틀어놓기만 하고 나중에 몰아서 봐야지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자기 손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꼭 반드시 또 대면 강의라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졸릴 땐 또 다 자거나 정신줄 놓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따라 왠지 공부하기 싫다 이런 날이 있는 경우는 몸은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계속 딴 생각을 뭐 이렇게 하다가 강의의 흐름을 놓친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듣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지나고 마는 거죠. 어쨌건 학교의 어떤 그 방침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할당된 시간이 이제 금요일 7, 8, 9교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중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강의 수강을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강의 수강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시간 내에 출석을 한번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랩업 세션을 제가 이제 별도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9교시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시간쯤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한 5시 반 정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웹엑스 미팅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당이 없어요. 첫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2주차부터는 제가 랩업 세션을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랩업 세션에 참석하셔서 출석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클래스 상의 온라인 강의를 다 수강을 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그리고 이제 랩업 세션에서 웹엑스에서 제가 이제 출석 체크를 할 때 QR 체크를 제대로 해 주셔야 그 주의 출석 점수를 다 만점으로 받으실 수 있고 그곳에서 이제 빠지는 데가 생긴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출석 점수에서 디덕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이 클래스에 그 파일들을 올려둘 거니까 이제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요즘 학생들은 사실 랩탑이나 그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서 이 자료를 직접 띄워놓고 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PDF를 제가 다 올려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상에 이제 그 영상에 액세스 가능한 링크를 살려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공부를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듣기는 듣는데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좀 놓친 부분이 있다든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일단 랩업 세션을 참가해서 저랑 출석 체크를 하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한번 정리해드린 내용을 다시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할 적에 물론 이제 교과서도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리마인드 해보는 것도 아마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6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게 경제수학 강의에서 좀 많이 쓰는 교과서인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새롭게 또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에 대한 부여 기준이라든지 출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 수강 편람에 다 있는 내용이고 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따라갈 텐데 사실 학창 시절에는 이제 그런 룰북 같은 거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다른 과목들도 거의 이틀 안에서 돌아가니까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 기타 이제 제가 좀 안내하고 싶은 사항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학기 전체 로드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로드맵 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학기의 학습이 쭉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일반적인 사항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한 권을 놓고 그 책 전체를 그 교과서 순서에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쭉 이렇게 학습을 찬찬히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클래스 팔러시는 기본적으로는 수강 편람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학교의 어떤 그 기준 안에서 이런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금요일 7, 8, 9교시에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개인 일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원래 7교시보다는 좀 일찍 그 영상을 오픈을 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룸이 이제 이번 주에 오픈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업 세션에 참석을 해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에 하나 일정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사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풀타임으로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금요일 날 뭐 좀 제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일정이 크게 틀어진 경우는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제 랩업 세션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제가 이제 그 시간대에 뭐 지방에서 이동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든지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온라인에서 뵙기는 어렵겠다 싶을 때는 제가 그 주차에 랩업 세션은 없을 것 같다라고 미리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정 관리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 잘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강의 구성은 그래요. 그래서 7, 8, 9교시 이제 3시간을 저희가 할당을 받기 때문에 이 클래스 상의 온라인 강의를 기본적으로는 클립을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3개로 나눠져 올라가 있는 클립을 이제 듣게 된다. 그래서 클립을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대로 제가 이제 분량을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엑스에서 오픈되는 그 실시간 미팅 세션에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랩업 세션 한번 갖고 출석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가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 이 클래스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용하는 테크닉들이나 이런 스킬셋은 거의 비슷해요. 경제학을 전공하건, 경영학을 하건, 사회학을 하건, 행정학을 하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리적인 테크닉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국 사람 영어나 미국 사람 영어나 뭐 사실 호주 사람 영어나 남아공 사람 영어나,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어이기 때문에 쉐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 문법이나 보캐블러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미하게 말하자면 학문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사용되는 스킬셋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덜 사용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차이, 내지는 이제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있을 뿐이지, 사실 이제 학부 차원에서 공부를 한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이공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는 스킬은 사실 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다른 학문보다는 좀 경제학에 대한 경제학을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은 수리적인 테크닉이 요구되는 어떤 장면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시게 되는 측면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기본기가 없어서 내가 본 전공에서 헤매는, 혹은 내가 과목을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나 이게 좀 수학이 약하니까 내가 이거 공부 못할 것 같아 라고 지레 포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현상을 이제 저희가 바라본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 소위 말하는 뇌피셜 내지는 뻐꾸기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그런 일종의 구라들이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썰 내지는 검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따져보면 좀 이상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사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그런 양반들을 사실 저희가 대면했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대도 않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어널리틱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어서 수리적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사회과학자로서, 사회과학 전공자로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어떤 경제수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경제수학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 있어서 학습의 퀄리티나 학습 모티베이션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테크닉 뭐 말하자면 뭐 theorem 나오고 데리베이션 나오고 프로블럼 풀고 theorem 나오고 데리베이션 나오고 프로블럼 풀고 막 프루프 이렇게 가면 사실 이제 이공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긴 해요. 네, 이공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이제 학부 때는 그렇게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서서 보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경우는 거의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떤 컨셉을 들고 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최대한 언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각자의 생각과 컨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리적 컨셉이 하나 나왔다고 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혹은 경제 현상 하나 들고 가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제가 트라이를 뭐 이리저리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목표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그런 경험들을 이제 자꾸 하면서 이거는 이런 개념이구나. 이거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어렴풋이 아는 상태에서 실제 이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데이터들이 됐던 현상이 됐건 이제 그런 것들 들여다보면은 좀 더 그 개념을 좀 쉽게 그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의 어프로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때 배웠던 수학을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배웠는지 제가 이제 문과 수학 수준을 대략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그 위에서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형태로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까 이제 인식의 지평이 이제 학기 말 중에 좀 더 넓어져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범위에 이제 고교 수학 수준으로 이제 국한돼 있다고 하게 되면 한 학기 수업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비록 좀 능숙하지 못한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뭔지는 내가 개념은 알아. 근데 이제 이거 내가 한 번은 들어봤어. 필요하면 교과서 찾아보면 내가 문제도 바로바로 풀 수 있고 한 수준으로까지만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학부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함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제 제가 목표로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학기 전체의 내용을 이제 크게 이렇게 흐름상으로 따져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왜 수학을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기본적인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할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분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제 미분 적분이 사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뭐 마지널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배울 때도 필요할 것이고요. 혹은 뭐 저희가 소비자잉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 경제학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컨셉들 중에서 적분의 개념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 이제 행렬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연립방 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경제 데이터들을 이제 나중에 경제 통계를 배울 때에도 그렇고 계량에 가서는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실제 이제 저희가 만나는 경제 데이터들은 사실은 행렬로서 제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저희가 행렬은 좀 뭔지는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제 모형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어떤 한 묶음의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받는다고 할 때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행렬 연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형대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주 정도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할 때는 선형대 수학도 한 몇 학기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전공자가 되게 되면 사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막 그럴 텐데 저희가 딱 필요한 만큼만 기본적으로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울 거고 그럼 이제 미적분과 행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최적화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수학을 배우는 어떤 목적은 이 최적화라고 하는 스킬을 장착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달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번 학기의 어떤 로드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교과서는 사실 이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제 이 앞에 사용하던 그 경제수학 강의 교과서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그 글로벌 캠퍼스에서 사용하던 그 교과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그 교재에 대해서 좀 우리 학교 내 다른 교수님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접근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한 2년, 3년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학기 말에 이제 우리 학생들 피드백을 받아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늘 감사하긴 한데, 유일하게 이제 좀 불만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풀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것 같다. 뭐 이런 그 책의 완성도 내지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방학 동안에 생각을 해보고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번에 좀 다른 교과서를 좀 채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좀 여러 책들을 뒤져보다가 저희가 이제 수리경제학 때 쓰는 교과서를 이제 같이 쓸까 하다가 수리경제학 교과서보단 조금 더 쉽고 컴팩트하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경제수학 강의라고 하는 이 책을 구했습니다. 저자이신 김성현 교수님은 이제 이화여대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고요. 이 책 자체가 나온 거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판이 나온 지도 제법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정도 인쇄를 하면서 그 오타나 탈자 부분들은 많이 이제 좀 고쳐진 상태라 책 자체는 이제 제법 안정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책을 고른 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수학 교과서 중에서 좀 난이도가 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제 현상이라든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미시 공부를 한다든지, 뭐 거시를 공부한다든지, 뭘 한다고 할 적에 그때 이제 좀 링크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제가 고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교과서를 이제 들고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이제 100%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책의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학년 과목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수학이 새로운 랭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랭귀지를 외국어로 이제 공부하는 게 나으냐, 혹은 모국어로 배우는 게 나으냐, 그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좀 한국말로 쓰여진 책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책 자체가 좀 검증된 책, 너무 새 책의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감안을 했고, 제가 보기에 이 책의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홈페이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만난다고 하면 별도의 문제풀이 시간을 갖는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조교를 제가 이제 하여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조교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서 이제 뭐 다 같이 문제 푸는 연습 시간을 간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불가능한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머티리얼이 제공되는 책을 찾다 보니 이 교과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점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그 수강 편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이제 상대평가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지금 실행되는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수강 편람에서 제시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다른 그 수업보다는 아마 제 수업에서 조금 독특하다고 여겨지시는 부분이 출석에 대한 웨이트가 좀 높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의 이런 류의 이제 테크닉들을 습득하는 수업이다라고 하면 사실 기술 수준이 충분하게 이해가 돼 있는 학생들한테는 굳이 출석에 참여할 필요 없이 그냥 중간기말 시험 치고 나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풀 수 있어요, 끝 이러면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평가에 있어서 완전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기 전 조금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일부러 또 평가 때문에 학교에 오세요, 뭐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그 시험의 비중을 좀 떨어뜨리고 출석 비중을 높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가 있는 한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지금 이제 상대평가가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하고 기말에 대한 웨이트를 이제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대신 일반적인 시험, 과목들보다는 출석에 대한 웨이트를 조금 더 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중간고사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이렇게 푼 문제들 중에 일부 이제 좀 오답률이 높았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기말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테크닉들을 장착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까지 배운 거를 시험 끝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일에 이제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좀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암기가 사용될 일은 별로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만 좀 체크되어 있으면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 그 평가 기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아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일종의 규율을 이제 몸에 붙이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이제 비대면으로 사실 우리 경제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뭐 거의 비대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수업을 좀 들어라,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비중을 감안해서 실시간 출석 빠짐없이 해주시면 좋겠고, 시험은 비교적 제가 쉽게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겠고, 또 이제 테이크홈으로 저희 보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그 교과서 문제 프로블럼 세트를 풀어보면서 좀 숙련도가 올라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Q&A를 좀 적절히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시에 이제 제가 과제는 제가 안내를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출결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그 우리 수강 편람을 좀 요약을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학교 4년 뭐 길게 한 6년, 7년씩 막 다니는데 이게 수강 편람은 잘 안 봐요. 근데 이 학교 수강 편은 원래 잘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 소속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룰북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 그 학교에 링크된, 홈페이지 링크된 걸 한번 수강 편람 한번 좀 쓱 읽어보시면은 뭐 각종 그 학교 생활에 있어 필요한 그 기본적인 룰들, 뭐 졸업 요건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고, 저도 그 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편람에서 보는 그 내용을 완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강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 장소의 제약이 다소 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결은 이 클래스하고 실시간 랩업 세션을 통해 갖고 갈 거고, 이걸 이제 잘 준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지각 또는 결석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16주 이제 수업 일수 중에서 4분의 1 이상 초과를 결석을 하게 되는, F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6호 결석, 여학생들의 경우 이제 생리공결이 이제 2번 포함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여러 사유들 중에 이제 본인이 해당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에 가서 증빙 서류 내고 6호 결석 확인서를 저한테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니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출석 체크할 때 해당 내용을 메일을 확인하면 제가 이제 다 조정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6호 결석 사유 중에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을 이제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결시가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인정하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사유 외에 결시를 하게 되면 F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가 이제 인정하는 사유는 앞서 슬라이드에 보신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유들이나, 혹은 그 남학생들의 경우 이제 징병이 돼서 입대하게 되는 경우, 뭐 이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다 그 결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결 사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자료에서 보신 것 같이 단과대학교를 거쳐서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드릴 텐데, 공결 시에 말하자면 학교가 인정하는 사유를 인정받아서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경우에는 지금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중간 내지 기말 중에 하나는 응시를 했을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일단은 기준점을 잡고요. 그걸 그 점수를 가지고서 사유별로 제가 약간 디덕션을 매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공적 사유나 인병 사유 있는 경우는 디덕션을 매기지 않지만, 뭐 조기에 취업을 해서 그렇습니다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사유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디덕션을 약간 매겨 가지고서 기존 그 응시 석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덕션을 매겼을 때 랭킹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랭킹을 바탕으로 다시
그 해당 실제 이제 시험을 친 사람의 점수를 가지고 와서 그거에 매칭되도록 이제 점수를 이제 말하자면 부여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료 학생 중에 누가 이제 그 공결 사유를 인정받아서 결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서 점수가 나간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디덕션을 좀 매기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페널티로서의 의미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 강의 관련된 그 질문들은 이 클래스를 활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수업의 내용 중에 학생들과 주고받는 질의와 응답도 수업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는 질의응답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다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바로 답은 못 드려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풀타임 선생이 아니다 보니까 평일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한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릴 거고, 이메일로 제가 개별 답변은 잘 안 드릴 건데, 다만 이제 행정적인 거나 공식적인 어떤 사항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컨피덴셜하게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어떤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메일을 주시되,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학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고를 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학내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료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한 학기 전체의 이제 진행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스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갈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 수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는 순서대로 강의가 이제 쭉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를 커버 투 커버로 다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수업 때 이제 수업을 듣더라도 그 돌아서면 다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연습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서 실제 이제 내가 배운 어떤 그런 개념들을 내 손이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조금 일부 풀어드릴 수 있으면은 강의 중 일부 풀어드리면서 이제 가는 형태로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랩업 세션에서 좀 중요 컨셉들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제 일종의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아요. 수알못이야라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학생 때는 늘 수학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게 박사과정까지 와서도 사실 늘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부끄럽지만 드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아마 어려우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배우고 있는 수학이 과연 어려운 수학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렵지 않은 수학을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잔잔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경제학 학부생이 그 학부에서 수업 듣는 중에 필요한 어떤 수학적인 어떤 능력 내지는 어떤 수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아마 제 생각엔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소화 가능한 수준의 아주 어렵지 않은 수학 테크닉들을 사실 학부 경제학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학부에서 경제학 공부를 할 때나 고교 수준의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라고 이제 만약에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실제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일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학교에 지금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학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리적 테크닉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게 급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어쨌건 우리가 계속 살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바로 못 가면 한 등급 낮춰서 가거나 혹은 뭐 과를 좀 조절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평가의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니까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다. 그래서 입시에서 좋은 성과도 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걸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수학도 공부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목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평가, 특히 이제 상대평가라고 한 걸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사실 이제 수학을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의미는 없지만 테크닉적으로 좀 꼬아서 내는 문제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만점 방지 문제를 낸다든지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을 좀 던져가지고서 학생들을 낚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가능성도 크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어떻게 보면 입시의 프로니까요. 프로답게 이제 이걸 또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타이트하고 문제는 베베 꼬여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 와중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밟아야 될 계단들을 차근차근 밟아서 갔었으면 쉬운 길을 급한 마음에 냅다 그냥 벽에다 올라가지고서 기어오르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때로는 이제 그 계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막 급하게 막 뛰어오르다 보면 다리가 삐끗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수리적인 개념들이나 활용되는 사례들이나 이걸 어떠한 상황에서 왜 배운다라든지 혹은 옛날에 배운 어떤 개념들과 연결이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찬찬히 보면서 가게 되면은 어렵지 않은 내용을 아마 좀 급하게 배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마음의 공포만 남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적에 느끼는 어떤 제 감정이에요. 뭐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충분한 기초나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풀이 테크닉만 달달 외워가지고서 문제 풀어보고 그 테크닉 안에서 풀어지면 땡큐 아니면 모르는 거고 없으면 내 능력 부족한 거고 그런 그 실패 경험들이 많아지면 나는 점점 더 이제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이제 학생들이 빠져드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할못이 탄생되는 전형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셨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자유도 어떤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없던 자유들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베스트가 되도록 활용하느냐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필요한 만큼 그 낮은 계단을 찬찬히 가도록 좀 만만한 계단으로 되어 있는 길을 통해서 경사를 올라가도 좋고 혹은 뭐 아유 내가 잘 모르겠고 하면서 그냥 벽에 올라가고 뭐 트라이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사실은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급한 마음을 내려다 놓고 원래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디서 왔지?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더라? 기본적인 개념이 뭐였지? 라고 하는 거를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좋고 그러한 것이 축적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딱 그 내 머릿속에서 아기가 탁 맞아떨어지면서 자기 것이 되는 어떤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 좀 속도를 낮추고 긴장감을 좀 낮추고 좀 갑갑하더라도 급한 마음을 사귀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좀 가지고서 가면 좋겠고 제가 좀 통상적인 수리경제 교과서보다는 좀 쉬운 책을 골랐기 때문에 좀 약간 만만한 계단으로 되어 있는 책을 제가 골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찬찬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훌쩍 자라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영상을 수업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한 15개에서 20개 이하의 슬라이드를 하나의 세션으로 묶어서 한 2, 30분 정도 시간 내에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식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 저는 사실 이제 슬라이드를 많이 쓰진 않아요. 차라리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하는 편이고 다만 그 안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녹여서 드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제 저랑 교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좀 클래스 팔러시라든지
수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제 이야기를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단일 클립으로서는 조금 길게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요번 주는 그 랩업 세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또 출석 체크도 1주차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수강 인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장님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학생들을 늘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주차는 없고 2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이렇게 또 2022년의 봄학기, 새 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요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외근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다들 옷차림도 가볍고, 저도 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고, 거리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지구 한 구석에서는 피를 흘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쨌건 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응원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응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 봄 학기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개강 첫 주는 아무래도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만 방역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봄 학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